말 한마디가 사람을 얻고 말 한마디가 사람을 잃는다. 말이 많은 자는 믿음을 잃고 말이 적은 자는 신뢰를 얻는다. 말의 무게는 그 수가 아니라 그 진심에 있느니라. 정약용이 평생을 두고 가슴에 새긴 말입니다.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것입니다. 말 한마디에 마음이 열린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말 한마디에 오래된 신뢰가 무너진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관계가 시작되고 말 한마디로 관계가 끝나는 것을, 그만큼 말은 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강한 것을 너무 쉽게 씁니다. 정약용은 39살에 강진으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낯선 땅이었습니다. 아는 얼굴도 없었고 믿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몸 하나와 입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정약용은 말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를 처음으로 온몸으로 배웠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낯선 이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오랜 신뢰를 무너뜨리기도 했습니다. 말이 관계를 만들고 말이 관계를 끊는 것을 그는 유배지의 긴 세월 속에서 직접 겪었습니다. 그 경험이 그에게 하나의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대화를 잘한다는 것은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유창해야 하고 논리적이어야 하고 재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대화를 잘한다는 것은 상대의 마음을 얻는 것이라는 것을, 말이 많은 자가 반드시 대화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이 많을수록 그 말의 무게가 줄어듭니다. 먼저 듣는 자, 이름을 기억하는 자, 진심을 담아 칭찬하는 자, 틀려도 바로 고치지 않는 자, 말을 아끼는 자, 작별을 정성껏 하는 자, 그런 자가 사람의 마음을 얻습니다. 그런 자의 곁에 원수도 내 편이 됩니다. 오늘은 정약용이 평생을 두고 갈고 닦은 6가지 대화의 지혜를 전합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얻는 대화. 그 시작이 오늘 여기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곳에 정약용의 지혜가 함께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들어라. 듣는 자가 대화를 이긴다. 말을 잘하려거든 먼저 잘 들어라. 듣지 않는 자의 말은 상대의 마음에 닿지 않느니라. 귀를 여는 자가 마음을 얻는다. 입을 여는 자가 아니라. 정약용이 강진에서 처음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을 깨달으며 새긴 말입니다. 정약용이 강진에 도착했을 때 그는 외지인이었습니다. 낯선 말투, 낯선 얼굴, 낯선 처지, 유배온 죄인이었고 아는 이 하나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방법을 알았습니다. 말하기보다 먼저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땅 사람들이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무엇을 바라는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먼저 들었습니다. 그러자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이들이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유배온 외지인에게 오히려 먼저 말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듣는 것이 그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대화할 때 말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상대도 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니 먼저 들어주는 사람이 가장 반갑습니다. 먼저 들어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열립니다. 먼저 들어주는 사람 곁에 있으면 편안합니다. 말하고 싶은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상대의 말을 먼저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대화를 시작하는 가장 강한 방법입니다. 듣는다는 것이 단순히 소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느끼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힘든지를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듣는 척을 합니다. 상대가 말하는 동안 다음 할 말을 준비합니다. 상대의 말이 끝나기 전에 이미 자신의 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듣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상대는 그것을 느낍니다. 듣는 척하는 자와 진짜 듣는 자를 사람은 압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해도 몸이 먼저 느낍니다. 진짜 듣는 자 앞에서는 마음이 열리고 듣는 척하는 자 앞에서는 마음이 닫힙니다. 정약용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말하는 동안 온전히 그 말에 머물렀습니다. 다음 할 말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끝날 때까지 그 말 안에 있었습니다. 그 온전한 집중이 상대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당신의 말이 중요하다는 것, 당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 그 메시지가 말보다 먼저 마음에 닿았습니다. 잘 듣는 사람 곁에서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마음을 엽니다. 평소에 하지 않던 이야기를 꺼냅니다. 깊은 곳에 있던 것들을 내어놓습니다. 그것이 듣는 자가 가진 힘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얻는 힘입니다. 깊은 우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물은 소리 없이 물을 받아들입니다. 시끄럽게 물을 끌어당기지 않습니다. 요란하게 채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깊이 있고 그 깊이가 물을 담습니다. 잘 듣는 사람이 꼭 그러합니다. 깊이 있는 자리에서 조용히 상대의 마음을 담습니다. 억지로 열려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먼저 그 우물을 찾습니다. 그 우물 앞에서 마음속 이야기를 꺼냅니다. 원수도 잘 들어주는 사람 앞에서 무장이 풀립니다. 적대감이 있어도 자신의 말을 온전히 들어주는 사람 앞에서 그 적대감이 조금씩 녹습니다. 들린다는 것이 그만큼 강한 것입니다. 이해받는다는 느낌이 그만큼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그것을 몸으로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이들이 결국 그의 곁에 머물렀습니다. 그것이 말솜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말을 먼저 온전히 들어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화를 잘하고 싶다면 오늘부터 한 가지만 바꾸십시오. 말하기 전에 먼저 들으십시오. 상대가 말하는 동안 다음 할 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 사람의 말 안에 온전히 머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관계를 바꿉니다. 듣는 것이 가장 강한 말입니다. 귀를 여는 자가 마음을 얻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말을 잘하려거든 먼저 잘 들어야 한다고. 듣지 않는 자의 말은 상대의 마음에 닿지 않는다고. 귀를 여는 자가 마음을 얻는다고. 입을 여는 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상대의 이름을 불러라. 이름이 마음을 연다.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기억하는 것이니라. 이름을 부르는 것이 가장 따뜻한 인사이니라. 정약용이 제자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을 두고 한 말입니다. 정약용은 제자들의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도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그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불렀습니다. 그 작은 것이 제자들에게는 큰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서 자신을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신의 이름이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있다는 것, 그 하나가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당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가장 조용한 신호입니다. 그 신호가 마음을 엽니다. 그 신호 하나로 관계가 달라집니다. 사람은 자신의 이름이 불릴 때 귀가 열립니다. 자신의 이름이 불릴 때 눈이 그 사람을 향합니다. 자신의 이름이 불릴 때 마음이 그 자리에 머뭅니다. 이름 하나가 그 사람의 전부를 깨우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름을 잊히는 것이 왜 상처가 되는지 정약용은 알았습니다. 이름을 잊혔다는 것은 존재를 잊혔다는 것입니다. 기억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사람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 느낌이 마음을 닫게 합니다. 이름 하나가 그만큼 크고 깊습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만난 이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위도 없고 배움도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관청의 심부름꾼이었고 밥을 날라주는 이였고 지나가다 말을 건네는 이웃이었습니다. 세상 눈으로 보면 기억할 필요가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그들의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순간 그들에게 정약용은 달라졌습니다. 유배온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내 이름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나가 그들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름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봄을 생각해 보십시오. 봄이 오면 땅 속에 있던 것들이 이름을 불리듯 깨어납니다. 씨앗이 싹을 틔웁니다. 뿌리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겨우내 닫혀있던 것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러합니다. 닫혀있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움츠러져 있던 것이 일어섭니다. 잊고 있던 것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름 하나가 그 사람 안에 있는 것들을 깨우는 것입니다. 원수도 자신의 이름을 진심으로 불러주는 자 앞에서 무장이 풀립니다. 적대감이 있어도 오해가 쌓여 있어도 서운함이 가득해도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는 사람 앞에서 그것들이 조금씩 녹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이 당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장 조용하고 가장 강하게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말로 하는 어떤 설득보다 이름 하나가 더 깊이 닿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름을 부를 때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진심이 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습관처럼 이름을 부르는 것과 그 사람을 떠올리며 이름을 부르는 것은 다릅니다. 진심 없이 부르는 이름은 빈소리가 됩니다. 하지만 진심을 담아 부르는 이름은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닿습니다. 정약용이 이름을 부를 때 그랬습니다. 그냥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을 온전히 떠올리며 불렀습니다. 그 이름 안에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 담겼습니다. 그 기억이 이름과 함께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니 상대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진짜로 기억한다는 것을. 그 느낌이 어떤 말보다 강했습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다음에 만날 때 그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이름을 들었다면 헤어지기 전에 한 번 더 그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작은 것이 관계를 바꿉니다. 이름 하나가 마음의 담장을 허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것이 가장 따뜻한 인사라고. 이름 하나가 마음의 담장을 허문다고. 이름을 불리는 자는 자신이 기억되고 있음을 안다고. 그 알미 마음의 문을 연다고 했습니다. 칭찬은 진심을 담아 한 번만 해라. 진심 없는 칭찬은 아첨이요. 아첨은 관계를 썩게 한다. 한 번의 진심 어린 말이 100번의 빈말보다 깊이 닿느니라. 정약용이 제자들을 가르치며 가장 엄격하게 지킨 원칙이었습니다. 정약용의 곁에는 늘 배움을 구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유배지의 초라한 처소에서도 찾아오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글을 들고 오는 이들이 있었고 생각을 들고 오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그들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칭찬할 때 한 가지를 반드시 지켰습니다. 전체를 두루뭉술하게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부분이 왜 어떻게 좋은지를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그 구체성이 진심을 만들었습니다. 그 진심이 제자의 마음에 닿았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자의 붓끝을 바꾸었습니다. 칭찬이 많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주 칭찬할수록 관계가 좋아질 것 같습니다. 상대가 기분 좋아지니 그 관계도 부드러워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칭찬은 진심이 없으면 아첨이 된다고 했습니다. 아첨은 처음에는 달콤하지만 결국 관계를 썩게 한다고 했습니다. 진심 없는 칭찬이 반복될 때 상대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진심으로 하는 말인지 아닌지를 압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정확하게 느낍니다. 머리가 아니라 몸이 먼저 알아챕니다.
진심 없는 칭찬은 처음에는 기분 좋습니다. 하지만 그 칭찬이 반복될수록 그 무게가 줄어듭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 말이 빈소리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신뢰가 조금씩 무너집니다.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반면 한 번의 진심 어린 칭찬은 다릅니다. 그 말이 오래 남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 말이 기억납니다. 힘들 때 그 말이 떠오릅니다.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의 삶을 바꾸기도 합니다. 칭찬의 힘은 그 횟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진심에 있습니다. 칭찬의 진짜 힘은 상대의 좋은 면을 진심으로 알아봐주는 것입니다. 누구나 알아보는 것을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알아봐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 스스로도 몰랐던 것을 짚어주는 것입니다. 그 알아봄이 가장 깊이 닿는 칭찬입니다. 그 알아봄이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립니다. 그 사람이 자신도 몰랐던 자신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것이 진짜 칭찬입니다. 정약용이 제자의 글을 읽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문장에서 이 부분이 좋다고, 다른 사람은 이렇게 쓰지 못한다고, 이 생각이 어디서 왔는지 더 깊이 파보라고. 그 말이 제자에게 어떻게 닿았겠습니까? 스승이 자신의 글 중 그 부분을 보았다는 것, 다른 사람은 쓰지 못하는 무언가가 자신에게 있다는 것, 그 발견이 제자를 일으켰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자의 평생을 바꾸었습니다. 촛불 하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두운 방에 촛불 하나를 켭니다. 그 작은 불빛이 방 전체를 밝힙니다. 수십 개의 희미한 불씨보다 하나의 밝은 촛불이 방을 더 환하게 합니다. 칭찬이 그러합니다. 진심 어린 한마디가 관계 전체를 따뜻하게 합니다. 가볍게 던지는 수십 마디보다 정성껏 건네는 한마디가 더 오래, 더 깊이 남습니다. 꽃 한 송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무더기로 건네는 꽃보다 한 송이를 정성껏 건네는 것이 더 오래 향기를 남깁니다. 무더기 속에서 꽃은 서로를 가립니다. 하지만 한 송이는 온전히 그 사람에게 닿습니다. 진심 어린 칭찬 한마디가 꼭 그러합니다. 온전히 그 사람에게 닿습니다. 그 사람만을 위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칭찬을 하려거든 오늘부터 이렇게 하십시오. 많이 하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정확하게 하십시오. 그 사람의 어떤 부분이 왜 좋은지를 생각하십시오. 그 생각이 정리되었을 때 말하십시오. 그 말 안에 진심을 담으십시오.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가 100마디보다 깊이 닿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을 엽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진심 없는 칭찬은 아첨이요. 아첨은 관계를 썩게 한다고. 한 번의 진심 어린 말이 100번의 빈말보다 깊이 닿는다고. 칭찬은 꽃과 같아서 한 송이를 정성껏 건네는 것이 무더기로 건네는 것보다 오래 향기를 남긴다고 했습니다. 틀려도 바로 고치지 말라. 지적보다 이해가 먼저다. 잘못을 바로 고쳐주는 것이 친절처럼 보이나 때로는 상대의 마음을 닫게 하느니라.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 가장 깊은 가르침이니라. 정약용이 제자들을 이끌며 가장 오래 붙들었던 원칙이었습니다. 정약용의 곁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찾아오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틀린 논리를 펼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굳어진 편견을 가지고 오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어디가 틀렸는지도 알았습니다.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먼저 물었습니다. 그 생각이 어디서 왔는지를,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그 생각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그 물음이 대화를 바꾸었습니다. 지적받은 사람이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틀렸다는 느낌이 마음을 닫게 합니다. 순간적으로 방어하게 만듭니다. 자신을 지키려는 반응이 먼저 옵니다. 그 상태에서는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닿지 않습니다. 마음이 닫혀 있으니 말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내용이 맞아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용보다 감정이 먼저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적 대신 이해를 먼저 했습니다. 말이 잘못되어도 먼저 그 말의 좋은 부분을 보았습니다. 생각이 틀려도 먼저 그 생각의 출발점을 인정했습니다. 상대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를 먼저 이해했습니다. 그런 다음 천천히 다른 방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달라졌습니다. 방어하려 했던 마음이 열렸습니다. 닫혀있던 마음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상대가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정약용이 원한 것이었습니다. 맞다, 틀리다를 따지는 순간 대화가 논쟁이 됩니다. 논쟁에서 이긴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논쟁에서 마음을 얻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기는 것과 마음을 얻는 것은 다릅니다. 바로 고쳐주는 것이 친절처럼 보입니다. 틀린 것을 모른 척하는 것이 불친절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 가장 깊은 가르침이라고. 스스로 깨달은 것은 평생 남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발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발견한 것은 다시 잊히지 않습니다. 자신이 발견한 것은 자신의 것이 됩니다. 하지만 지적을 통해 고쳐진 것은 다릅니다. 표면은 고쳐졌지만 뿌리는 그대로입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실수가 반복됩니다. 씨앗을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을 빨리 피우려고 억지로 열면 어떻게 됩니까? 싹이 상합니다. 뿌리가 채 자리를 잡지 못한 채 드러납니다. 그렇게 자란 것은 단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을 주고 햇빛을 주며 기다리면 어떻습니까? 씨앗이 스스로 껍질을 뚫고 나옵니다. 그렇게 나온 싹은 뿌리가 이미 깊습니다. 그 뿌리가 단단하기에 어떤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가르침이 그러합니다. 억지로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닫도록 돕는 것이 더 깊은 뿌리를 만듭니다. 물이 낮은 곳을 향해 흐르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억지로 방향을 바꾸려 하면 물이 튑니다. 흩어집니다. 하지만 낮은 곳을 향한 물의 본성을 따라가면 물은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말도 그러합니다. 상대의 자리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며 하는 말은 닿지 않습니다. 상대가 있는 자리에서 함께 시작하는 말이 닿습니다. 이것이 지적과 이해의 차이입니다. 지적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것입니다. 이해는 같은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같은 자리에 앉은 사람의 말이 마음에 닿습니다. 정약용이 제자들에게 신뢰를 얻은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틀려도 바로 고치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생각의 자리에서 함께 생각했습니다. 그런 다음 천천히 다른 방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방식이 제자들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 방식이 제자들을 스스로 자라게 했습니다. 오늘 대화에서 상대가 틀린 말을 할 때 바로 고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온다면 잠시 멈추십시오. 먼저 물으십시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그 생각에 어떤 부분이 맞는지를 먼저 찾으십시오. 그런 다음 천천히 자연스럽게 다른 방향을 보여주십시오. 상대가 스스로 생각하게 하십시오. 스스로 깨닫게 하십시오. 그 깨달음이 가장 오래 남습니다. 그 깨달음이 가장 깊이 변화를 만듭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잘못을 바로 고쳐주는 것이 친절처럼 보이나 때로는 상대의 마음을 닫게 한다고.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 가장 깊은 가르침이라고. 물이 낮은 곳을 향해 흐르듯 말도 상대의 자리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며 하는 말은 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말을 아껴라. 적게 말할수록 더 깊이 닿는다. 말이 많은 자는 그 말의 무게를 잃는다. 말을 아끼는 자의 한마디가 천마디보다 깊이 닿느니라. 침묵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가득 찬 것이니라. 정약용이 조정에서 관직에 있는 동안 가장 단단하게 지킨 원칙이었습니다. 조정에는 말이 많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든 먼저 말하고 많이 말하고 크게 말하는 것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이라 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말이 필요한 자리에서만 말했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은 자리에서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 침묵이 그의 말에 무게를 더했습니다. 그가 말을 꺼낼 때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평소에 함부로 말하지 않는 사람이 말하는 것이니 그 말에 무언가 있을 것이라 느꼈습니다. 그 기대가 말의 무게를 만들었습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그 말의 가치가 희석됩니다. 늘 말이 많은 사람의 말은 어느 순간부터 배경소음처럼 들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귀를 기울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면 흘려듣게 됩니다. 하지만 평소에 말이 적은 사람이 말하면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집중합니다. 이 사람이 왜 말을 꺼내는지를 생각합니다. 그 말 안에 있는 것을 찾으려 합니다. 말의 희소성이 그 말의 무게를 만드는 것입니다. 침묵이 비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침묵을 두려워합니다. 대화 중에 침묵이 생기면 어색하다고 느낍니다. 그 침묵을 채우려 무언가를 말합니다. 필요하지 않은 말을, 생각하지 않은 말을 꺼냅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침묵을 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안에 머물렀습니다. 침묵은 비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득 찬 것입니다. 생각이 가득 찬 것입니다. 마음이 가득 찬 것입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더 많은 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침묵이 때로 가장 강한 동의가 됩니다. 침묵이 때로 가장 깊은 위로가 됩니다. 침묵이 때로 가장 무거운 경고가 됩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전달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자가 말을 아낍니다. 정약용이 유배 중 말을 아낀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생깁니다. 실수는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한 번의 실수가 오랜 신뢰를 흔들 수 있습니다. 유배지에서 말 한마디가 더 큰 화를 부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더욱 신중했습니다. 필요한 말만 정확하게 진심을 담아. 그것이 그의 원칙이었습니다. 그 원칙이 그를 지켰습니다. 깊은 산의 샘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콸콸 쏟아지는 물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풍요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물은 금방 마릅니다. 한때 넘쳐나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깊은 산의 샘물은 다릅니다. 조금씩 흐릅니다. 요란하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마르지 않습니다. 사계절이 바뀌어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가물어도 그 샘은 남아 있습니다. 말이 그러합니다. 콸콸 쏟아지는 말은 한때 풍요로워 보이지만 금방 잊힙니다. 하지만 조금씩 아껴서 건네는 말은 오래갑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그 말이 오래 남습니다. 말을 아끼는 자가 말할 때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평소에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말을 꺼낼 때 그 말에 무언가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 기대가 집중을 만들고 그 집중이 말을 더 깊이 받아들이게 합니다. 말의 무게는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을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만드는 것이 평소의 절제입니다. 평소에 아낀 말이 말할 때의 무게가 됩니다. 정약용의 말이 제자들에게 깊이 닿았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늘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말했습니다. 그러니 정약용이 입을 열 때 제자들이 온전히 집중했습니다. 그 집중 속에서 말이 마음 깊은 곳까지 닿았습니다. 오늘 대화에서 말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잠시 멈추십시오. 이 말이 지금 필요한가를 물으십시오. 이 말이 진심을 담고 있는가를 물으십시오. 이 말이 상대에게 닿을 수 있는가를 물으십시오. 그 물음 끝에 나오는 말이 진짜 말입니다. 그 말이 첫 마디보다 깊이 닿습니다.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침묵이 대화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이 대화를 깊게 하는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상대가 생각합니다. 침묵 속에서 말이 마음에 스며듭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말이 많은 자는 그 말의 무게를 잃는다고. 말을 아끼는 자의 한마디가 천마디보다 깊이 닿는다고. 침묵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가득 찬 것이라고. 말하지 않음으로써 더 많은 것을 말하는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작별의 말을 정성껏 해라. 마지막 말이 가장 오래 남는다. 마지막 말이 가장 오래 남는다. 만남을 잘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나 헤어짐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그 관계의 온기를 결정하느니라. 정약용이 제자들과 헤어질 때마다 가장 정성을 기울인 것이 있었습니다. 작별의 말이었습니다. 유배지에서 곁에 있던 제자들이 떠나는 날이 있었습니다. 배움을 마치고 세상으로 나가는 날이었습니다. 정약용은 그 자리를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으로 마무리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온전히 보았습니다. 함께한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 사람이 앞으로 걸어갈 길을 생각했습니다. 그런 다음 진심을 담아 작별을 고했습니다. 그 작별의 순간이 그 관계의 온기를 결정했습니다. 마지막 말이 가장 오래 남습니다. 만남의 처음도 중요합니다. 첫인상이 관계의 방향을 잡기도 합니다. 하지만 헤어짐의 끝이 그 관계 전체를 기억하게 합니다. 즐거운 만남도 헤어짐이 서툴면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색했던 만남도 헤어짐이 따뜻하면 온기가 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마지막을 오래 기억합니다. 마지막 인상이 그 관계 전체의 인상이 됩니다. 마지막 말이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작별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남에는 공을 들이면서 헤어짐은 대충 마무리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익숙하다는 이유로, 대수롭지 않다는 이유로. 하지만 그 소홀한 헤어짐이 관계의 온도를 낮춥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온기가 마지막 순간의 소홀함으로 식어버립니다. 정약용이 제자들에게 건네는 작별의 말에는 일정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함께한 시간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진심이었습니다. 다음 만남을 기다리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작별을 완성했습니다. 그 완성된 작별이 제자들의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힘든 시간이 오면 그 작별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스승이 자신을 어떻게 보냈는지가 기억났습니다. 그 기억이 그들을 일으켰습니다. 작별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먼 길을 함께 걷는 것입니다. 원수도 작별을 정성껏 받으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적대감이 있어도, 오해가 쌓여 있어도, 서운함이 가득해도 마지막 순간에 건네는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을 바꿉니다. 만남 내내 어색했어도 헤어지는 자리에서 진심이 담긴 한마디를 들으면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 달라집니다. 마지막 인상이 그 관계 전체의 인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작별 하나로 원수가 내 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헤어지는 자리를 함부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 자리가 관계를 완성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다음 만남을 준비하는 자리입니다. 노후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중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언제입니까? 많은 이들이 노후를 꼽습니다. 하루가 저물어가는 그 시간을 노을이 하루를 아름답게 마무리합니다. 아무리 고단했던 하루도 노을이 아름다우면 그 하루가 달라 보입니다. 작별이 그러합니다. 아무리 어색했던 만남도 작별이 따뜻하면 그 만남이 달라 보입니다. 아무리 힘들었던 관계도 마지막 순간이 진심이면 그 관계가 달라 기억됩니다. 노을이 하루를 완성하듯 작별이 관계를 완성합니다. 잘 헤어지는 자가 잘 만나는 자입니다. 작별을 정성껏 하는 자는 다음 만남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헤어짐이 아름다운 자리에 다음 만남이 옵니다. 그 만남이 올 때 관계는 처음보다 더 깊어져 있습니다.
헤어짐이 서툰 자는 다음 만남도 서툽니다. 소홀한 헤어짐 뒤에 오는 만남에는 어딘가 어색함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의 소홀함이 다음 만남의 온기를 낮추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작별을 정성껏 했습니다. 떠나는 이를 끝까지 온전히 보냈습니다. 그 보냄이 다음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누군가와 헤어지는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바쁘더라도 잠시 멈추십시오. 그 사람을 온전히 보십시오. 함께한 시간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으십시오.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진심을 담으십시오. 그런 다음 작별을 고하십시오.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그 한마디가 관계의 온기를 지킵니다. 그 한마디가 다음 만남의 문을 엽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마지막 말이 가장 오래 남는다고. 만남을 잘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나 헤어짐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그 관계의 온기를 결정한다고. 작별을 정성껏 하는 자는 다시 만남을 준비하는 자라고. 잘 헤어지는 자가 잘 만나는 자라고 했습니다. 말은 마음의 그릇이다. 말은 마음의 그릇이다. 그 그릇이 깊을수록 더 많은 것을 담고 그 그릇이 따뜻할수록 더 많은 사람이 모인다. 정약용이 18해의 유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던 날 가장 단단하게 품고 온 말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그가 지킨 것이 있었습니다. 말에 관한 6가지 원칙이었습니다. 먼저 듣는 것, 이름을 기억하고 부르는 것, 진심을 담아 한 번만 칭찬하는 것, 틀려도 바로 고치지 않는 것, 말을 아끼는 것, 작별을 정성껏 하는 것. 이 6가지가 정약용을 지켜주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사람의 마음을 얻게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관계를 만들게 했습니다. 원수도 내 편이 되게 했습니다. 이 6가지는 모두 하나를 향합니다. 상대를 진심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기술이 아닙니다. 전략이 아닙니다. 유창함도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진심입니다. 진심이 담긴 말이 사람을 얻습니다. 진심이 없는 말은 아무리 유창해도 마음에 닿지 않습니다. 말솜씨가 아니라 말 속에 담긴 마음이 원수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운 관계가 있다면 오늘 이야기한 6가지 중 하나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 만날 사람의 말을 먼저 들어보십시오.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진심 어린 칭찬 한마디를 건네보십시오. 틀린 것이 있어도 잠시 기다려보십시오. 말하고 싶은 것을 한 번만 더 생각하고 꺼내보십시오. 헤어지는 자리에서 정성껏 작별을 고해보십시오. 그 작은 시작이 관계를 바꿉니다. 그 달라진 관계가 삶을 바꿉니다. 말이 달라지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관계가 달라지면 삶이 달라집니다. 정약용은 유배에서 돌아온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마음의 그릇이라고. 그 그릇이 깊을수록 더 많은 것을 담고 그 그릇이 따뜻할수록 더 많은 사람이 모인다고. 원수도 내 편이 되게 하는 것은 말솜씨가 아니라 말 속에 담긴 진심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말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 달라진 말이 당신의 관계를 달라지게 할 것입니다. 그 달라진 관계가 당신의 삶을 달라지게 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전해졌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곳에 정약용의 지혜가 함께하겠습니다.